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주세요. 아들은 내 손으로 키웠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내 두 손으로, 내 온몸으로 키웠다. 첫 울음이 터지던 그날, 산부인과의 찬 공기 속에서 내 심장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뛰었다. 그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움켜쥐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었고, 숨이 붙어있는 한 지켜야 할 존재였다. 남편은 일터에 매달려 있었고, 생활은 늘 빠듯했다.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삶고, 새벽마다 열이 난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밤을 꼬박 새우는 일이 나의 일상이었다. 피곤해도 좋았다.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길 수 있었다.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 아이는 반드시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저 아이는 마음껏 받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유치원 첫날, 아들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엄마, 가지 마.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다. 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내 품에서 세상으로. 그게 부모의 숙명이니까. 교문 앞에서 손을 떼던 그 순간, 내 손끝이 텅 비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들은 혼자 신발끈을 묶고 스스로 교복 단추를 채웠다. 아이가 자라는 기쁨은 동시에 작별의 슬픔이었다. 손을 잡아주던 아이가 언젠가 내 손을 놓고 세상으로 가버릴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걸 준비할 틈은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말이 늘고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를 보며 나는 매번 놀랐다. 내 손으로 밥을 먹여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밥을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아들. 나는 그때도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개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다. 내 손으로 키운 아이니까. 그 단순한 말 속에는 세월과 희생과 사랑이 다 녹아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끝에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문턱이 있었다. 그 문턱의 이름은 결혼이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정말 기뻤다. 세상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의 결혼 소식 앞에서는 그렇지 않던가.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는 그 말 한마디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결혼이란 게 그런 것인가 보다. 사랑을 주었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 그것이 축복이어야 함을 알면서도 어쩐지 가슴 한쪽이 비어가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단정한 아이였다. 나보다 훨씬 어린 세대의 말투와 옷차림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노력했다. 이제 이 아이가 내 아들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물러남이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 옆에서 정장을 입은 아들이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울었다. 이제 저 손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아들은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건 세상이었다. 결혼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다. 신혼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서로의 삶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엄마 잘 지내요? 한마디 외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며칠을 버텼다. 그래도 연락이 왔으니 됐지. 하지만 가끔 그 됐지라는 위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진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오히려 이 아이가 내 아들을 사랑해주는 한 나는 그저 고마운 사람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다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어느 날 내가 집에 반찬을 조금 보내주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섞여 있었다. 아들도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나 반찬 좋아하는데 조금만 주세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듯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어느 날은 더 서운한 일이 있었다. 아들이 생일이었다. 매년 내가 직접 끓여주던 미역국을 올해도 준비했다. 그가 오진 않더라도 그냥 끓여놓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은 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미역국은 아내가 끓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툭 꺾였다. 아내가 끓였다는 그 한마디에 나는 마치 내 존재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엄마였지만 이제는 그저 누군가의 지나간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 그렇게 나를 밀어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이 나를 보호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것이 성장의 결과임을 알면서도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혼 후 아들이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어느새 2달, 3달로 늘어났다. 어느 날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 이번 주에 잠깐 얼굴 볼 수 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엄마, 이번 주는 약속이 좀 많아요.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그가 좋아하던 반찬을 계속 만들었다. 혹시라도 들를까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반찬은 결국 상하고 버려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음엔 오겠지.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어느 날은 그리움이 너무 쌓여서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가봤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아들이 남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혼이란 건 단지 가정을 꾸리는 일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기도 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하지만 그 독립은 너무 냉정했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인데 세상은 그걸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빨랐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었다. 회사 일, 부부의 생활, 아이 계획, 친구들과의 약속. 그 안에 나는 없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대부분 엄마 잘 계시죠. 건강하세요로 끝났다. 대화는 짧았고 감정은 피상적이었다. 그 목소리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엄마라 부르는 순간조차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대신 택배가 도착했다. 과일 상자, 건강식품,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그 한 줄이 내게는 냉랭한 겨울바람 같았다. 며느리의 손글씨였지만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 상자를 뜯지도 못한 채 며칠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예전 같으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식탁을 차렸을 텐데 이제는 상자 하나로 관계가 이어졌다. 어느 날은 TV를 보다가 눈물이 났다. 화면 속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다. 별것 아닌 장면이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졌다.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리움이란 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보고 싶은 마음은 누르려고 할수록 더 커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움의 대상인 아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사진 속에 웃는 얼굴은 그대로인데 현실의 그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아닌 그저 누군가의 남편으로만 존재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아들의 인생에서 엑스트라구나. 주연의 자리는 이미 며느리가 차지했고 나는 그저 지나가는 장면의 배경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그 아이의 소식을 기다렸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리움은 사랑보다 끈질겼다. 그건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머니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었다.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된 마음의 상태였다. 나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곳이 없었다. 그게 진짜 외로움이었다. 아들이 멀어진 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팠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왔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보내고 남는 것. 그것이 인생의 순리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런데 순리라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사랑이란 건 줄 때 행복하고 떠나보낼 때 성숙해진다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오늘은 전화 오려나.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또 한 해 지나갔다. 몸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손마디가 굳어가면서 나는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억울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 내가 그를 위해 바친 세월은 어디로 갔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억울함도 조금씩 사라졌다.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 드렸어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밉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전화해 주는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아들이 내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시간은 사람을 멀어지게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하게도 한다는 것을. 이제 나는 혼자 산다. 조용한 집, 텅 빈 식탁. 그러나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아들이 쓰던 밥그릇, 입던 옷, 어린 시절의 사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 가끔 아들이 들른다. 그럴 때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왔냐? 밥 먹었니?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요동친다. 아들은 늘 짧게 머문다. 엄마, 이제 가볼게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그래, 조심히 가라. 하지만 그가 문을 닫고 나가면 웃음은 곧 사라지고 집안엔 정적이 내려앉는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늘 그를 떠올린다. 이제 정말 남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한다. 그래도 내 아들이지. 사람의 인연이란 참 이상하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 속에서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건 변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내가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그 말은 진심이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완전히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 어쩌면 그때서야 나는 진짜 어머니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지금도 나는 아침에 창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잘 살고 있지. 그리고 미소 짓는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남의 사람이 된 아들. 그러나 그 시작은 내 손이었다. 내 손으로 키운 아이. 내 사랑으로 자란 아이.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나에게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오늘도 하루를 버틴다.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숙명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이름이었다.